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몸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처방을 내려드리는 공감복지와 함께하는 힐링 처방 시간인데요. 자, 우리 마음 건강을 책임져 주는 분이시죠.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노부모 돌봄 문제가 많은 가정에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뭘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셔서 간병 때문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큰딸이니까 또 뭐 오랫동안 함께 계셨던 부모님이니까 또 도움받았던 며느리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입장 차이가 많은데요. 사실 가족들이 합리적으로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대개 독박이 많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크게 느끼는 심리적 부담으로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요즘 참 많아졌는데요. 오히려 노인 돌봄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 가족이 오히려 죄책감이 좀 큽니다. 사실 뭐 누가 해도 항상 잘할 수가 없죠. 완벽할 수도 없는데 본인은 항상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여기에 또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가 있는데요. 내가 아픈 것보다 오히려 나 때문에 가족이 더 아플까 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 심리적인 부담은요. 저희 세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서운함인데요. 저희 세대가 위로는 부모님을 돌보아야 되는데 아래로는 또 자식을 돌보아야 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늙어서 노인이 되고 또 자식들이 커서 중년이 되면 '자식들이 저희들을 이제 봉양할 거다.' 이런 기대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부모를 봉양을 하고 또 저희가 늙으면 자식한테는 전혀 봉양을 받지는 못하니까 저희 세대는 공통적으로 참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서글퍼지기도 해요. 네. 네. 특히 이제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반복되는 신체적 호소가 자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모님이 아프기라도 하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들은 쉽게 뭐 "너는 의사니까, 너는 사장이니까 돈도 많은데 너가 부담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제 중년이 되면 다 압니다. 30-40년 벌어도 월급으로는 택도 없고요. 또 맞벌이로 열심히 모아도 부모님 치료비나 간병비로 선뜻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간병해 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간병이 힘듭니다. 이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민해지고 짜증도 늘고 성격도 변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금방 지치죠. 가족들 모두 금방 번아웃이 좀 오고요. 이런 어려움이 좀 갑자기 좀 닥치면 가족들이 서로서로 좀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렵고요. 미리 또 준비하기도 서로 갈등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네. 돌봄 과정에서 자녀가 겪는 죄책감도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왜 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는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시청자분들도 누구나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을 기억을 하고 계시죠. 엄청 건강하시고 나보다도 힘도 세고 또 가족을 위한 가장으로서 엄청난 책임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과거의 기억이 점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이 안타깝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또 어린애처럼 퇴행해서 또 자식인 저에게 의존하는 모습에 좀 지치기도 합니다. 또 번아웃이 돼서 예민해지고요. 짜증내는 또 내 자신에 다시 또 죄책감이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종의 양가 감정이 부모님을 돌보는 자식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도 외로움이나 불안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부모님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강인했던 부모님도 노인이 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또 외로워하고 또 어린애처럼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잘 하시던 일인데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죠. 또 대부분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들도 어려워지니까 자식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돌봄 과정에서요. 감정이 이렇게 인제 쌓이다 보면은 말다툼이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 부담도 커지고 또 내 시간이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집니다. 또 번아웃이 돼서 짜증도 날 수 있고요. 또 내가 사실 독박을 쓰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죠.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성격이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서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옛날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을 했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나 전달법인데요. "아버님, 나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먼저 말하는 것보다는 "어머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나에 대한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만 전달을 하는 것이죠. 또 둘째는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뭐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고요. 또 호흡 명상을 하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겠죠. 셋째로는 혼자서 모든 감정을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함께 도와줄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좀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돌봄도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비라는 말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단어에는 의외로 조금 단순한 뜻이 있는데요. 한자로는 기쁠 자, 슬플 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슬프다라는 뜻이 음.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비라는 말이 남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이 대단한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비는 기쁨을 사람들과 서로 나누면 두 배가 되고 또 슬픔을 사람들과 서로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미리 좀 찾아보시고요. 시간 되시면 연락도 하고 서로 가끔씩 밥도 함께 먹고요. 또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죠. 저녁종이 울릴 때 그분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힘들 때 사랑하는 그분들을 찾아서 힘든 일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 입장에서는요. 내 삶과 부모 돌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건강하게 돌봄을 이어가기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건강해야 부모님도 돌볼 수가 있고요. 사랑을 주는 사람, 본인이 건강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모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자주 들여다보고 자기 위로나 자기 위안을 해 주셔야 하고요. 부모 돌봄이 힘들수록 자신만의 피난처를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산책도 자주 하시고 운동도 틈틈이 하시고 음악 감상이나 취미 생활도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긴 마라톤처럼 자기 돌봄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그 교수님이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요. 돌봄 부담이 좀 한 사람에게 쏠리면서 아까 독박이라는 표현을 네. 하셨는데 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 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들이지만 각자가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대개 독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뭐 공동기금을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또 가족회의도 자주 필요하겠지만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객관적으로 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좀 정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옛날 표현으로는 큰 어르신 같은 분이죠.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적게 부담하면 시간을 많이 내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처음에 돌봄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국가가 이런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일을 도움받기 위해서이고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비용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선거 때 후보자들이 이런 공약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네. 요즘은 이제 돌봄 서비스나 지역사회 지원도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이런 외부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네. 도움이 됩니다. 올해부터 국가 노인 돌봄 서비스가 늘어나는데요. 당연히 돌봄도 또 간병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은 우리 가족이 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요. 단기간이라도 주간보호센터나 간병인이나 방문 요양이나 방문간호 써보세요. 전문가가 어떻게 노인을 돌보는지 또 좋은 장비가 많은데요.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런 걸 보시고 요령을 배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훨씬 힘이 덜 듭니다. 번아웃도 예방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양보험도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로봇이 요양이나 간병에 사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저도 AI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정보를 좀 빨리 얻는 편인데요. 지금은 실생활에 로봇이 하나도 안 보이죠. 식당에서 그릇 배달하는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불과 수년 내에 초등학생 수준의 요양 로봇이 보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제 로봇이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 좀 상상이 좀 안 가긴 하지만 영화에서나 네네. 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노부모를 돌보고 있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다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이 집에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아프신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잘못된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생로병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겪어야 합니다. 우리 청자분들도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도 건강하게, 나도 행복하게, 나 자신도 돌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균형을 잡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건강해야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을 돌보느라 애쓰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 마음, 그 노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감복지와 함께하는 힐링 처방 시간 당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